안녕하세요. 현대 마린파크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는 여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여기 부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비 내릴 때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관리단에서 효율성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공정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둘 다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관리인도 계실 거고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룰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지금까지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는 많은 입점 업체들이 있죠. 다양하죠. 업종들 자체도 학원도 있고 병원,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을 거고 뭐 공예, 그리고 커피숍, 뭐 골프 이래저래 수도 없는 뭐 의류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수의 입점 업체들이나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있는 호실이나 이런 데면 좀 연연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수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오히려 제 업종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하게 되었을 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떤 위험률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모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율성, 그다음 공정성 이런 부분을 같이 본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면 우리가 학식이 높다라고 또는 어떤 지위가 또 경험이
자기 경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많이 여러분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실력이 있던가요? 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분들 참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저만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좀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여유, 다시 말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틈틈이 날 때는 좀 관련된 서적도 좀 많이 읽어보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법률과 관련된 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 또는 또 제가 예전에 기초과학을 했기 때문에 기초과학 쪽으로 또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할 것도 있고요. 기초과학 쪽에서는 뭐 양자 쪽을 공부를 좀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하면은 아무튼 좀 그런 어떤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이론만 가지고 이런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예를 들면 뭐 의용 같은 데서 어떤 링거 주사 수액을 맞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에 있는 그 원장님께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선생님께서 차도 오셔가지고 어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부동산 가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그 과정 저한테 질문을, 또는 뭐 가구점에서의 그 이태리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는 명의신탁과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쪽요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점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이렇게 동업을 하는, 다시 말해서 법률적 용어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상충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의 이익 배분 관계, 교통사고를 났을 때에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외에도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 어떤 사건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서 의뢰를 해옵니다. 저한테 먼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한테도 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가 이게 수임료 받기 위해서만 이런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달려오십니다. 이렇게 막 달려오셔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저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딱딱딱 해드리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치가 해야 되며, 그 변호사님들은 좀 웬만하면 어떤 분들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물론 제가 웬만하면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도 그 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전 경험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전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도 이렇게 중요하죠. 이렇게 배움의 자세.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중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 삶에서 여러분들 집합 건물 있죠.
저희 요것도 상가에도 그랬지만은 저는 이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여쭤보시면 남들한테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했죠. 도덕적으로도요. 도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뭔지는 아실 겁니다. 도덕. 도덕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척은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행위. 어떤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도 어떤 일을 못했을 때는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제가 하기 싫은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제 뭐 어떤 요 건물 같은 데서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나간다면 제 돈을 그냥 2천만 원 내기도 하고 1,000만 원 내고 또 1,000만 원 한 번 더 미리 내고 이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는 받아냈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데 좀 인색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돈의 떼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우리 입점주와 소유주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관리업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단속을 하고 특히 회계, 다시 말해서 회계라는 말하고 세무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세무라는 것은 회계상에 있는 거에서 그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가지고 그 세법의 기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그 세법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때만 세무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회계라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실제 돈의 흐름을 장부에 적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봐야 되죠. 그 세무 쪽은 나중에 세무사한테 맡겨 들어가는 뭐 직접 가가지고 세무서에서 그냥 약간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크게 뭐 문제점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계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따지고 이런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업종에 있어서 제가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주변에 보시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여기 위원회 왜 오냐 하면 갑질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권을 위해서 노리는 분들도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정함이라든지 효율성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좀 문제죠. 그런 업종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이 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라는 잣대가 도덕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바른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행위. 그러니까 바르게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자체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절차를 맞춰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규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집합 건물에서는 특히 이 개인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라고 할게요, 그냥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입점주 모두의 권익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참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 나는 이런 사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재산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적인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분명히 일어났을 때 그 대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내한테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남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그 제가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오히려 빠져도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쪽 상대편에서 돈을 오히려 주겠다고 빠지시면 뭐 잘 알긴 하지만 중재자가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뭐를 할 때 제 시간도 뺏기면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정신적으로 뺏기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신적으로는 뺏기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력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한테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내 친척분들이든 내 아는 지인분들이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아니면 제한테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산지석으로 여길 수 있고, 능히 그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좋게 받아들이시고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피해 다니시지 마시고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여기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무엇이 공정한지, 저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어 보면 입점주분들이든 소유자분들이든 위원들이든 관리인들이든 소장이든 뭐 누구든 어떤 사람들이든 말 들어보면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어떤 이유인지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요.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는 게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간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 동조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딪힘에서 배우고, 어떤 법률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어떤 또 공학을 배우고, 뭐 어떤 다 이렇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인간관계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갖다 배우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짜와 진짜를 알게 될 거고, 오히려 가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 4번, 5번 정도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할까? 한번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하시든,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막 생떼를 트집을 잡고 막 울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생떼를 잡고 트집을 잡는다. 예를 들어서 뭐 사탕을 먹는데 사탕을 안 주면 생떼를 잡고 트집을 잡고, 근데 사탕을 먹고 나면은 나중에 이빨이 썩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애한테 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탕을 계속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두는 것이 좋죠. 생떼를 부리든 말든.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유사한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집합 건물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알면서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은 선의적으로 뭘 행위했는데도 그것도 뭐 트집을 잡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함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런 나이를 불문합니다. 특히 나이 드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상 쫙 보면.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제발 이게 좀 제가 부탁 말씀인데,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하는데 좀 위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보 하나에 있죠. 딱 꽂혀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정말 진짜와 가짜를 안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100%다 맞진 않거든요. 어떤 누군가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0% 맞고 70%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거는 맞다라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께서는 왜 집합 건물에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 입점주분들 소유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재산권을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잘 아셔야 된다.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이게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전화가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또 저 관리사무소나 뭐 이렇게 연락하셔가 안 될 때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뭐 이렇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튼 여러분들께 제가 주저리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잘 여러분들이 세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불문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라고 해가 아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제로 자란 사람이랑 어릴 때 아주 부자로 자라왔다든지 아니면 평온하게 자라온 사람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렵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안 하고 어렵게 자라오면서도 자기가 인생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삶을 개척한 사람과 나이가 들 때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니면 부유한 삶에서 어떤 힘든 경험도 없이 이렇게 산 사람은 분명히 확연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해결력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있죠.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삶도 배우려고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연마해가지고 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집합 건물이 전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결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적 효율이 중요하냐 공정함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 경제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서. 그렇기 위해서도 초석이 되는 부분인 공정함이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 효율성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경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회계라든지 이런 걸 다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것도 오랜 경험과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 항상 잘 되도록 저는 늘 여러분들께 기원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고, 의논하다가
그 어떤 부대 끼었을 때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뭐 어떤 데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물론 교통비는 주셔야 되죠. 아무튼 전혀 저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공정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추대를 해서 하십시오. 그는 보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젊은 분들이 잘하실 겁니다. 잘하실 겁니다. 물론 양아치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테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 우리나라 전체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